자, 1차 방정식부터 해봅시다. AX는 B의 근부터 구해줄 건데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1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은 물론 같은 1차 방정식이지만 1차 계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AX는 B라는 이 1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을 때 먼저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야 되지. 그치? x를 구하려면. 근데 나누려고 봤더니 문자잖아. 미지수. 자, 이러면 a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 때와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왜냐면 a가 0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x는 양변을 b로 나눠서 a분의 b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지만 a가 0이면 이제 좀 생각해질 게 많아지거든. 자, a가 0이야. 그러면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고요. 우변은 b가 돼.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b가 뭐냐에 따라 해가 달라져. b가 만약에 0이어봐. 그러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방정식에 x에 얼마를 대입하더라도 좌변도 0, 우변도 0. 항상 참이지.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져. 근데 만약에 b는 0이 아니어봐? 그러면 좌변은 x에 뭘 대입하더라도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있을 수가 없지. 따라서 밑에는 해가 없어.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 1번과 2번인데 AX는 B 여기서 출발해서 X의 개수 A가 0이 아닐 때는 간단하게 A로 나눠서 해는 X분의 X는 A분의 B다 이렇게 끝내면 되지만 A가 0일 땐 생각할 게 많아진다. A가 0이면 좌변은 0 곱하기 X 즉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0이 되는데 좌변은 B란 말이야. 그러면 B까지 0이면 해는 무수히 많죠. 이걸 한자로 부정이라고 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B가 0이 아니면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수가 있으니까 해가 없죠. 이거를 불가능,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먼저 개념만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이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개의 근을 갖는데요. 이때 실수인 근이 실근, 허수인 근이 허근이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아주면 되고 안 되면 우리 중3 때 외웠던 근해 공식 있지? 그 두 가지 짝수 공식까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는 이제 뒤로 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을 풀어라 그랬는데 지금 x가 1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x항만 좌변에 두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지.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신난다고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 x의 개수가 뭐다? 미지수, 문자야. 그래서 아까 봤지? ax는 b일 때 이렇게 x의 개수가 문자면 뭐부터 구분해? x의 개수가 0일 때와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얘도 x의 개수가 0일 때는 x의 개수가 a-2 곱하기 a 플러스 1이잖아. 얘가 0일 때 x값이 얼마 나오지?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개수는 0이고 이 두 개 값만 안 가지면 x의 개수는 절대 0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분류하는데 첫 번째 a가 2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네들은 개수를 0으로 만든 a 값이잖아. 그러면 개수가 0이 안 되려면 a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에 대해서 3번 푸시면 돼요. 자, a가 2일 때는 좌변은 0이죠. 편의상 0 곱하기 x라고 쓸게. 우변은 a에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찬가지로 0 나오지. 따라서 이때 해는 무수히 많다. 간단하게 두 글자로 부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좌변은 마찬가지로 0이죠. 0 곱하기 x. 근데 우변은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러면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든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두 글자로 불능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제 개수가 0이 아니야. 즉 a가 2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닐 때는 해가 어떻게 돼?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죠. 약분돼서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은 뭐다? 개수가 미지수일 때를 푸는 거다. 어떻게 분리해서 푼다? 미지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분리해서 푼다.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는 5x 마이너스 2x제곱에서 이항하면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되나 볼까요? 2는 4, 2, 1, 4, 2 안 되네. 그러면 뭐 1, 4, 2 안 되죠. 안 되겠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어야지. 2a분의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a는 2차 개수, b는 1차 개수, c는 상수항이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면 3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복소수 배웠다 그쵸? 루트 마이너스 7은 뭘로 바꾼다? 루트 7i로 바꿔준다. 그래서 요런 허근 두 개를 갖는다. 근이 허수니까 허근.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는 x제곱 마이너스 10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 인수분해가 안 되죠. 곱해서 10 더해서 마이너스 6 없어요. 그러면 얘도 근의 공식에 넣을 건데 이 b가 짝수일 땐 짝수 공식 쓰는 거죠. 자,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다. 자, b 프라임은 뭐다? b를 2로 나눈 겁시다. 그러니까 b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a는 1이니까 생략하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3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3 풀마 i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허근 두 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3번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 이번엔 개수가 어때? 무리수죠. 무리수일 때도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쓸게. 루트 2 마이너스 1x 제곱 빼기 3 루트 2 마이너스 1x 플러스 6은 0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2차 개수는 유리화를 시키면 각 항에 루트 2 플러스 1을 모두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1이고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을 3 루트 2 마이너스 1에 곱한 거고 여기는 6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지. 자, x 1차 개수를 정리를 좀 해볼까? 전개하면 3이 6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네요. 자, 동량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2 x 더하기 6 루트 2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 6은 2 곱하기 3인데 여기 2 루트 2가 있으니까 2를 안에다 줘서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2 루트 2 플러스 2. 자, 그럼 3이랑 2 루트 2 플러스 2랑 부호를 같게 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주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준 거니까 마이너스 2로 x 값은 3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절대값이 있는 기호는 수행평가나 우리 문제풀이에서 자주 종종 보이고 똑같은 문제여도 절대값이 붙으면 문제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거든. 그래서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얘들아, 절대값의 정의는 절대값 a라고 하는 건 이 a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결과가 항상 양수 또는 0만 나오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절대값을 벗기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a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자,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는 a가 양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이너스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a는 어떤 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랄까?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a가 3이면 a 무조건 양수지.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음수일 수 있거든? 요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따라서 절대값 안에 부호가 결정되지 않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우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알맹이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절대값이 하나면 나누는 값 기준도 하나겠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면 얘는 x 플러스 2라는 애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지. x 마이너스 2는 x가 2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수직선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총 3번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도 포함해야 되죠.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자, 이러면 모든 실수를 빠짐없이 다 분류를 했지. 이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풀어준 거고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다? 이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짓기 위해서. 자,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오고 x 마이너스 2도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오죠. 는 2x 플러스 8이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x가 2x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x는 8. 그럼 여기서 x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해 나왔다고 좋다고 해라고 챙기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범위일 때에 대해서만 푼 거거든. 근데 해가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값이 나오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만 구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범위랑 꼭 확인해서 범위 안에 있는지까지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식들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은 이번엔 양수. 여기는 여전히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8이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8 빼기 4니까 4.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해니까 선택해줘야지 이거는. 자,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둘 다 양수 나오겠죠? 부호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나와줘야지. 자, 근데 이거 없어지고 0은 8이라는 식 나와. 좀 더 이렇게 써줄까? 0 곱하기 x는 8이라는 식으로 정리돼요. 그럼 이 식은 만족하게 하는 x값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어.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는 마이너스 2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한 가지 x 플러스 1에만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x값은 하나겠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 플러스 1의 부호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된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은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지.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럼 여기서 그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범위 체크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만 답이 돼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에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와. 그럼 여기서는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해가 되겠지.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씩 응용해 볼게요. 5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근을 알려줬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k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인데 여기 한 근이 마이너스 2래요. 자, 우선 챙겨볼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놓고 2차 계수가 지금 미지수죠. 이렇단 얘기는 k는 절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자,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근은 x값이잖아. 그럼 x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참이 나와야 돼. 따라서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k 마이너스 10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k 얼마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자, 그럼 k가 3일 때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k 얼마 대입해? 3 대입하죠. 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곱해서 10 더해서 6 되는 거 없지. 네, 그러면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a가 1이니까 생략하고 얼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헉은 나오겠다. 이렇게 두 분을 갖겠네요. 자, 6번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m, 세로의 길이가 18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의 둘레를 따라 바깥쪽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더니 정원과 길의 넓이의 합이 정원 넓이의 5분의 8배가 됐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식 부분이죠.
길의 폭을 구하시오. 자, 길의 폭을 x라고 넣어볼까?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는 30에서 2x가 더해졌고 여기는 18에다가 마찬가지로 2x가 더해졌죠. 자, 그러면 길 따로 정원 따로 넓이 구해서 더하지 말고 그냥 겉에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정원과 길의 넓이를 더한 합이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30에 2x 더하기 18을 곱한 값이 정원과 길의 넓이 합. 얘가 정원의 넓이의 5분의 8이 되었다 이거죠. 네. 양변 4로 나눌까요? 여기 2, 여기 2. 여긴 4로 나누면 얘가 2가 되겠지. 12에 18 곱하면 216. 135. x제곱 플러스 24x 135를 빼면 81. 자, 그럼 27에 3 곱하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주고. 따라서 x는 길의 길이니까 양수만. 그래서 3m.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근의 판별은 뭘 판별하는 거다?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자, 이 방정식에 뭘 가지고 판단한다? 판별식.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특히 b가 짝수일 땐 4분의 d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럼 얘가 왜 판별식이 되냐? 자, 우리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거든.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왜? 여기 풀마, 루트,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허근이니까 얘가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d 공식까지 짝수 공식 꼭 외워놔야 되고,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그랬는데 2차식이라는 건 등호가 없어. 그냥 다 항식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자, 2차식은 다항식이야. 하지만 얘가 만약 방정식이었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일 때 근은 무슨 근을 갖죠? 중근을 갖는 거지.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때 이 2차식이 뭐를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근을 판별해 볼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k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짝수죠?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이어야 중근 갖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지. 자, 요거는 한 번만 풀어서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답을 낼게. 자, 우선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이 식은 정리하면 k 플러스 4가 됩니다. 판별식이.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자,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지? 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그리고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원래 판별식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어떤 근을 갖는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그걸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이 2차식일 때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얘가 살짝 옆에 는 0이 붙어서 2차 방정식이었다면 얘가 완전제곱식이면 무슨 근을 갖게 되니까 방정식이었다면 중근을 갖게 되니까 그렇다면 얘 판별식이 0이어야 되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원래 판별식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쓰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어야 되는 거지.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이다 해서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1 k 값이 마이너스 7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답을 내면 되고, 자, 이건 중3 때도 정말 중요하게 배운 내용인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을 뭘로 찾을 수 있다? 계수로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못 외웠으면 지금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근의 공식을 직접 더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곱해도 이렇게 정리가 돼. 이거는 꼭 암기사항입니다. 자, 두 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 근을 알려주면 선생님은 한글로 얘기했지.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그러니까 근을 알려주잖아. 그럼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최고차항만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한글로 외워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두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뭐 당연한 거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아, 요거 해야겠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은,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A, B, C가 유리수야. 근데 한 근이 이런 무리수인 근이 나온 거야. 그럴 때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으면 켤레근, 즉 이 루트의 부호만 반대인 이 근도 당연히 근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는 근의 공식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이야. 자, 근데 근으로 나온 결과에 루트 부분이 살아있어. 그리고 루트를 못 벗겨. 즉 무리수인 근이 나왔어. 그거 어디서 나왔겠니? 여기서 나왔겠지. 왜? 얘네 A, B, C가 다 뭐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한마디로 루트가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루트가 나왔어? 그럼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그럼 여기서 나왔으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 따라 되잖아. 얘가 근이면 그래서 루트의 부호만 반대인 근도 당연히 근이 된다. 이게 켤레근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A, B, C가 이번엔 실수야. 근데 근에 I가 있는 허수야. 그러면 그거의 켤레근도 당연히 근이 된다. 근데 이거는 개수가 무슨 조건일 때? 실수 조건일 때. 그것도 마찬가지지. X값을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했어. 자, 근데 A랑 B랑 C는 다 실수기 때문에 I가 없어. 여긴 I가 없어. 그럼 근데 근에는 I가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근이면 나머지 얘도 근이다. 개수와 상수항이 유리수, 실수라는 이 조건이 있을 때 한근이 무리수, 허수 나오면 당연히 그 짝꿍도, 켤레근도 근이 된다. 은근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 우리가 일단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은 개수로 바로 찾을 수 있죠. 합은 5, 곱은 3. 자, 그럼 1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어떻게 구하냐? 이게 바로 뭐다? 곱셈 공식 변형이죠. 합의 제곱 플러스 4배의 곱. 자, 합이 5니까 5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3. 그래서 37이 답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역시 합과 곱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곱셈 공식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죠. 마이너스 3배의 합곱. 그럼 합이 5고요. 곱은 3이고 합은 5니까 125, 9, 45 해가지고 8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자, 분수꼴일 땐 대부분 통분해 주시면 되는데 통분을 뭘로 해줘? 알파, 베타로 해줘. 여기는 베타 곱하고 이 분수에는 알파를 곱해야 분모가 알파, 베타가 되겠지. 자, 그럼 곱은 나왔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 한 번 더 구해줘야겠죠? 합은 5고 곱은 3. 19. 따라서 곱이 3이고 제곱의 합이 19니까 3분의 19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래요. 이때 상수의 a, b 값 구하래. 천천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만으로 구할 수 있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두 근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라는 거지. 그럼 두 근 나왔고 계수 묻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실제로 구하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랑 더한 건데 개수를 보니까 두 근의 합이 3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자, 두 근의 곱을 실제로 구하면 5a인데 개수로 보니까 b죠. 자, 근데 우리 a 마이너스 8인 거 구했으니까 b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나오죠. 이렇게 a, b 구해주면 되고.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5일 때 실수 k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두 근의 차가 5라 그랬는데 편의상 알파가 더 크다고 할게요. 두 근 중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5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로 찾으면 합이 2k 플러스 1이고 곱이 6k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k값 구하려면 관계식 뭐 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25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4k. 정리만 해서 k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우변 기준으로 정리할게. 4k 제곱 플러스 4k니까 마이너스 20k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 4k 제곱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24는 0에서 4로 나눠주면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6은 0.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6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과 곱을 두 근으로 하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자, 두 근 먼저 구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 8이고요. 곱은 4가 되지. 자, 그럼 1번 문제는 두 근이 8과 4이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으로 작성해 주라고 했어. 이 합과 곱은 두근의 합과 곱을 얘기하죠. 자, 두근의 합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될 거고 2차 개수가 1이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면 이 두근을 두근으로 하는 2차 개수를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 돼.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야. 자, 그럼 합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곱분의 합. 곱이 4였고 합이 8이었으니까 합은 2네요. 곱은 4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작성하고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 4를 곱해주라고 했죠.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켤레근 성질 가볼게.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말 참 중요한 얘기지. A, B가 실수래. 그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어때? i가 나왔네? 허수네? 근데 개수는 1 실수죠? A, B 실수라고 했지?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인 개수, 실개수죠? 근데 한근이 이렇게 허수가 나오면 그 켤레근인 E-i도 당연히 근이 된다고 했어. 그럼 이 문제는 두근을 완벽하게 아는데 개수를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하겠지. 자,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자. 두근의 합을 개수로 보면 마이너스 a인데 실제로 더해보면 4가 나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두근의 곱을 개수로 보면 b인데 실제로 곱하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곱한 거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즉 5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x제곱 플러스 2bx 내 b가 5니까 10x 마이너스 4는 0을 푸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대입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풀마 루트 29가 답이 되겠죠.